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또 DIY 단원별 예상 문제죠. 이것도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했던 아간기하고 포맷은 같습니다. 역시 이제 문제가 뭐 완전 하나의 새로운 문제는 없죠.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DIY도 기본적으로는 기출 문제가 중심입니다. 다만 이제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1월 달, 2월 달, 11월 달, 12월 달 아간기 할 때는 최근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셨죠.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4개년 정도 기출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전에 2018년도부터 시작했고 한 3, 4년 정도, 물론 그 전에 기출 문제 중에서도 여전히 뭐 좀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은 여전히 여기 이제 수록을 해뒀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문제집에 있는 문제, 뭐 교수님들이 문제집을 그렇게 많이 내시지는 않는데 교수님 문제집 중에서 또 이제 항상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싶은 것들 하고, 제가 일부 이제 만든 문제들 이런 것들 이제 적절히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구성은 그렇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출 문제가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거니까 이제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방식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이제 단원별 예상 문제 20문제입니다. 모의고사를 먼저 한번 쳐보고 그거 해설 강의하고 또 이제 교재로 가서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랍니다. 이걸 지금 나간 교재는 1월달 교재죠. 1월달 교재이기 때문에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160페이지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40페이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4주 동안 진행되니까 혹시 뭐 예습이나 그렇게 오시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서 딱 40페이지는 아니지만 뭐 44페이지 정도까지가 오늘 시험 범위죠. 그래서 1편에 1장부터 3장까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80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기속행위, 재량행위까지 84페이지 정도까지가 되겠죠. 아마 그 11월 달, 12월 달 아간기 했을 때하고 같은 거의 진도가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습을 좀 해오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11월 달, 12월 달 제가 아간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달, 1월 달 처음 이제 문제풀이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언급드린 거, 기본 교재는 꼭 지참하십시오. 기본 교재는 항상 지참을 하고 옆에다 두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겠죠. 다른 교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 교재를 사실 지참을 하셔가지고 책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프린트물에다 너무 많이 공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막 빨간 형번도 칠하고 또 막 표시도 하고 메모도 하고 하는데, 다시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메모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잘 안 봐집니다. 뭐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막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정작 막 두 번째, 세 번째 보려고 하면은 잘 안 봐지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리고 또 계속 앞으로 뭐 3월달, 4월달 같으면 또 전범위 모의고사, 뭐 그리고 그까지 끝나고 나면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에서 자료들은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가니까 나중에 보면 그 자료에 이게 여러분들이 파묻혀 가지고 정작 막판에 정리하는 걸 제대로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마무리 못하고 가는 경우가 곧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기본 교재를 잘 중심으로 해서 해두시면, 공을 들여두시면은 뭐 기본 교재 또 이제 단원별까지는 또 그게 좀 더 수월한 게 뭐 비슷한 부분의 그 파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 교재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물론 수월하죠. 물론 다른 책 있는 분들은 목차나 표제나 있는 판례가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소 불편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뭐 일단 제 수업 듣는 분들, 우리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다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다른 교재에 있는 분들도 뭐 비슷한 원지에 있는 거 아니면 살짝 메모해 두셨다가 항상 기본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험학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보시고요. 예, 뭐 일단 뭐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하면서 또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좀 고려해서 보시고, 자 1번부터 볼까요? 행정적인 개념, 뭐 요건 사실 요즘은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행정이라는 개념은 법 아래 법 규제 받으면서 사법이 국가 목적을 실현한 구체적 뭐 볼라볼라 있죠. 이게 이제 행정의 개념에 대한 개념 징표설의 행정의 개념을 정의한 가장 전형적인 거죠. 그 행정의 특징들을 다 조합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념, 포르토보 교수가 말했던 개념 징표서를 조합해 놓은 거죠. 1번 맞는 것. 2번, 행정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정 개념을 정의 내리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죠. 2번으로. 3번,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은 그 범위가 서로 일치한다. 대부분은 일치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형식과 실질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죠.
형식적으로는 입법이지만 뭐 실질적으로 입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입법이죠. 형식적으로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법, 재판적인 거, 행정심판 등이 있겠죠. 그것처럼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꼭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국어적으로 그게 크게 어렵진 않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3번 이건 이제 교수님 문제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문제이기 때문에 3번 틀렸죠. 대부분 일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부분 틀렸다. X. 4번 행정은 능동적 미래지향적 성격. 뭔가 액티브하죠. 동적인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능동, 미래지향, 형성이죠. 그래서 소극적, 과거지향적인 분쟁 해결 작용인 사법작용하고 비교되죠. 그러니까 행정은 앞집에는 입법, 뒷집에는 사법이 있죠. 입법과 비교되는 포인트. 일축계구죠. 일반적, 추상적, 개별적, 구체적이 입법과 비교되는 포인트. 일추는 입법의 특징, 계구는 행정의 특징이죠. 반면 뒷집에 있는 사법과의 비교되는 특징은 적극적이냐, 능동적이냐, 행정, 소극적이냐, 수동적이냐, 사법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되는 거니까 사법과 비교되는 포인트를 적어둔 거죠. 4번.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이러면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행정의 개념 정의하면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비교 개념, 일추, 계구 하면서 했던 것들이죠.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니까 무난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답률도 높고요. 97.5% 그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2번 갑시다. 통칭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예요. 통칭에는 다들 전문가일 줄 알았더니 정답률이 15% 폭탄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또 역시 교수님 문제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통칭이 관념은 프랑스에서는 공세유대했다. 여기 이제 불어인데 그냥 국참사원 또 프랑스 행정재판소입니다. 근데 교수님 문제집에 있다 보니까 원어죠.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어쨌든 그거보다는 판례를 통해서 형성됐다고 그게 되겠죠. 프랑스 행정재판소가 공세유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재판소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판례를 통해서 형성됐다는 게 맞죠. 이번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가기관 행위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하. 이게 뭐지? 개괄주의죠. 개괄주의 하에서 예외적인 현상으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통제에서 제외되는데 이겠죠.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재판하기 껄끄러운 것들을 재판을 안 하고 싶어. 안 하는데 뭔가 명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통칭이죠. 2번 3번 통칭에는 실정법상 개념으로서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가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을까?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가 전개된 건 맞지만 실정법은 실제 존재하는 법이잖아. 실제 존재하는 법에는 통칭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책에 보면 지문으로 있긴 해서 통칭이 파트 찾아봐봐. 6페이지인가요? 6페이지에 보시면 통칭이 제일 초반에 개념 정의가 나올 거야. 그래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발전되어 온 거 맞죠? 근데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법조문에서 통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논의가 전개된 건 맞는데 실정법상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이 살짝 있습니다. 그럼 실정법은 실제 존재하는 법이 실정법인데 실제 법조문에서는 통칭이라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그리고 함정 최고 득점자도 요거 하나 틀렸는데 그죠? 그게 뭐 폭탄 문제네요. 4번 계엄 선포는 3번 틀렸고요. 4번 판례는 계엄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을 거는 오로지 정치기관 국회에만 있다고 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사를 거부. 비상계엄 선포는 전형적인 통칭이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의 그런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정치를 전담을 하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심사를 하지 않겠다. 당부당에 대한 심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4번호. 또는 이제 계엄 선포 판례 원문에 보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이제 7페이지 보시면 있을 것이고요. 5번. 주로 정치적 한목적적 판단에서 재판 통제. 한목적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사법부가 재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통제로부터 배제가 그 핵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사법부가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통칭의를 인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5번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아마 5번 지문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4번을 하는 학생들이 많네. 4번은 왜 그렇지? 다른 건 보는데 왜 4번을 많이 치고 4번은 비엄선포다 오로지 정치기관 국회에만 있다라고 할 것이고 판례 원문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하는 선포권자는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 국회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사후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계엄 선포는 이건 칠갑하시는 분들 헌법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하고 선포를 하면은 이제 사후적으로 국회가 이 계엄에 문제가 있다면 해제 요구권은 국회한테 주어져 있거든요. 오로지 국회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를 전담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정치를 전담하는 국회 사이에 정치적으로 해결한 문제다. 그래서 발을 빼는 이제 명분을 거기서 찾고 있는 거죠. 아마 그 7페이지 판례 1번 원문에 보시면은 계엄 선포 판례 원문에 보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오로지 사법, 오로지란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죠? 현혹이 됐을 가능성인데 판례 원문에 보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 정답 3번 15.0. 자, 3번 통칭이 한 번 더 나오죠. 뭐 이건 또 이제 보통 판례 위주인데 뭐 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라크 파병 결정 몇 번 봤죠? 이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통칭을 한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통칭에 대해서 사법 자제를 할지의 판단 기준이다. 이거 1번 맞죠? 이거는 일단 파병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통칭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으로 사법적인 잣대로부터 자유롭긴 해.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대통령이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계엄선포도 헌법에 의하면 계엄선포 요건이 있어. 또 계엄선포를 발표하는 절차가 있겠죠. 계엄법이라는 법에 따라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들은 지켜져야 돼. 근데 그런 것까지 무시한 경우까지 통칭이라고 보진 않겠죠. 그런데 이라크 파병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도 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은 대통령이 결정권자야.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실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당시 국군 해외 이라크 파병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았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사법부는 그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것도 책에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 111페이지. 교재가 뭐는 올해 교재 기준입니다.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한 개 파트에 보시면 이 지문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1번 2번 통칭의 개념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되며 판단 오로지 사법부만 해도 맞는 이야기죠.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판례가 원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칭위는 뭐 원고 피고 뭐 대통령 누구나 다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통칭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오로지 사법부만이죠. 사법부가 통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사법심사 안 하는 것이고 통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법심사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8페이지. 이건 대북 송금 사건 판례 원문에 보시면 꺽쇠 1번에 5번 판례 꺽쇠 1번의 마지막 문장이 그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오로지란 말이 있으면 우리가 왠지 객관식에서는 국어적으로 틀렸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지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에서 꼭 찾아서 확인하는 게 우리가 또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문제를 뭐 찍더라도 맞추는 게 목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지문들 하나하나를 OX 지문으로 생각하시고 교재에서 꼭 확인해서 보시고 뭐 그건 안 봐도 알겠다 싶으면 굳이 안 찾아봐도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꼭 교재를 통해서 기본 교재를 제가 강조하는 게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2번 맞죠? 맞는 질문이고. 자, 3번 법률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됐을 때 당의 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또 이건 우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이었죠. 정치적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사법심사 대상이 제외되려면 아주 고도의 정치니까 그냥 정치적인 게 아니라 고도죠.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작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번 지문은 신행정수도 특별법 그 판례 원문에 보면 요 지문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맞는 거죠. 4번 그래서 4번은 그 연장선상이죠. 국민투표 그러니까 일단 신행정수도 건설 또는 수도 이전 자체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고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통칭이 아니라고 봐서 그러나 그걸 국민투표에 붙일지 요거는 고도의 정치적 작용으로 통칭으로 봤죠. 그런데 아직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그때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다. 이건 이제 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은 뭐를 결합한 거예요? 둘로 나눈 건 대북 송금 사건하고 유사하고 또
그게 통칭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헌법심판 대상이 된다고 한 거는 또 우리가 금융실명제 사건의 판례를 결합한 거죠. 그래서 요거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만이 가지는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이므로 이거는 맞죠? 근데 신행정수도 이전에 근데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대한 것은 기본권 통칭이긴 하나 기본권 침해 직접 관련될 때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죠. 이것도 아마 그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가 정리해드린 것이 있죠. 그걸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틀렸죠. X 4번 이건 또 뭐 정답률 75% 상대적으로 높네요. 자 4번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법치행정은 세 가지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요구 세 가지인데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범을 창조한다. 시원적 법규로서의 구성이 한다. 맞죠? 1번 2번 법률 우위는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법률 여부는 적극적인 법률, 뭐 적극 소극이죠. 법률 우위는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잖아. 안 된다니까 소극적이죠. 반면 법률 여부는 일정한 사안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적극적이죠. 소극 적극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가장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2번 맞죠? 3번 법률 우위는 법률이 우위가 적용되려면 일단 법이 먼저 있어야 돼. 있어야 한계가 정해지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소극적 측면이죠. 반면 법률 여부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적극적인 측면이죠. 근데 있으면 문제가 없어. 없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죠. 뭐하고 뭐? 있는 거 없는을 바꿔치기 한 거죠. 객관식에서 출제의 가장 기본 틀리기가 뭐라고 했죠? 주어 바꿔치기, 키워드 바꿔치기, 꼬리말 바꿔치기 이게 기본 틀리기죠. 3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법률 우위에서는 법의 범위가 넓죠. 성문법뿐만 아니라 뭐까지? 불문법까지 다 포함되죠. 반면 법률 여부는 성문법까지는 확대되지만 불문법은 제외된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법률위는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 관서법, 법규명령, 성문법, 관서법, 판례법뿐만 넓은 의미의 법, 모든 법, 성문법, 불문법 다 포함하고 있죠. 맞는 질문. 정답은 3번. 이것도 교재 21페이지에 보시면 도표로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걸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4번 정답은 3번. 이것도 마저 기초적인 문제들이죠.